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2018 매뉴얼에 대한 질의응답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명 달성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지금 촬영하면서도 힘이 불끈불끈 솟고요. 제가 계획했던 이 평가과장 채널이 이제 지속된 걸로 확정이 됐고요. 더 보다 많은 영상으로 저는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채널 처음 할 때 영상 요양원으로 계획했던 영상은 기본편이 한 50개, 응용편 50개, 질의응답,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정보 드릴 거, 이런 것까지 한 150개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이제 한 50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가지고 남은 영상도 우리 이걸 시청하신 분들이 평가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를 어떻게 도와주셔야겠죠? 이 양질의 영상을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를 한번 도와주셔야죠. 이제 구독자 1000명 됐으니까 다음 또 2000명 갈 때까지 주변에 많은 홍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 보겠습니다. 평가집회 35번 욕창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2시간마다 체외 변경 실시 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인정되나요? 체외 변경 체크리스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체외 변경 기록지 안에는 제가 지금 화면에도 띄워놔 드렸지만 시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횟수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서식이든 시간이 기록돼야 되고, 어떤 체외를 제공했는지를 반드시 기록만 해주신다면 그 서식은 다 인정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집회 3조 욕창 예방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건 질문인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원래 통합적 사정에서는 연일에 욕창 위험도 측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창 예방에서는 욕창 고위험자 있죠. 우리 18점 이하자들은 분기별로 측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분기별로 측정할 때 연일의 측정도 인정이 되느냐? 당연히 인정이 되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1월 달에 그분에 대한 연일의 욕구 사정과 통합적 사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창 위험도가 만약에 18점 이하가 나왔다면 3개월 뒤, 즉 4월 달에 1월, 4월, 7월, 10월 달에 욕창 측정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면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좀 명쾌하게 마무리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보면 평가다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분 또는 간호사 판단에 체빙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그래도 해야 되는지 평가 답변을 보면 반드시 만약에 필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걸 그 내신 기관에서 증명하셔야겠죠. 증명을. 자,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체외 변경을 기존에 안 해놨거나 또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나는 체외 변경 하기 싫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은 점수는 그렇게 나왔지만 안 하려고 한다. 저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이분이 욕창위험도 측정을 해서 만약에 체외 변경을 하게 된 12점 이하가 나왔다면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욕창위험도 실제적으로 진정해 보시면 12점 이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분 거의 거동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이 거의 힘드세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체외 변경을 안 하겠다? 평가관이 굉장히 세밀하게 질문하고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냥 하세요. 체외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답변해 보시면 제가 평가 기본편을 말씀드렸잖아요. 18점 이하자는 욕창 위험도 측정을 분기 한 번 하고 욕창 위험 방지 도구를 제공해야 된다. 12점 이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피부 상태에 욕창이 발생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고 욕창 방지도 제공하고 분기를 해야 된다. 이 기준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세요. 하기 싫으신 건 알겠는데 매뉴얼대로는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똑같이 욕창 관리 부분인데요.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욕창이 있는데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욕창이 있습니다. 체외 변경을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평가 매뉴얼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특별한 정말 간호사분이 판단하거나 이분은 체외 변경 안 했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증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평가 때. 제가 평가라는 거는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가 나왔고 정답을 적으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답도 내가 요령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단답형으로 적겠다는 얘기신 건데 그걸 증명하는 게 평가 당일날 평가관이랑 싸우는 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그 기준점에 맞다면 진행하시는 게 맞으세요.
물론 여기에 AM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공개된 자리에 못하겠어요.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차라리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푸는 방법은 다 있죠. 다 있는데 영상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한번 부르세요. 설명해서 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똑같이 30분 욕창관리 질문인데요. 욕창관리 기록의 조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욕창이 발생한 분들에 대한 조치 기록 부분인데요. 여기 답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촉탁이 진료, 병원 진료, 보호자 연락, 간호사 처치 등 욕창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 조치 부분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첨부하거나 내가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파트 4보다는 목소리가 올라갔죠. 당연히 아까보다 지금 목이 풀려서 그래요. 그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37번 간호 및 의료 서비스예요. 월중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이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1월 달에 입소를 했어요. 입소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촉탁의 진료가 진행이 못한 겁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 달, 퇴소월, 입소월, 퇴소월 양 달에는 어르신이 촉탁의 진료를 안 받은 거는 인정합니다. 평가에서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또 권장사항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받도록 노력해 주길 권고합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그러나 평가에서는 그 부분 입소월 달, 퇴소월 달은 상관없다. 이런 걸 왜 아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시잖아요? 평가관이 예를 들어 이분은 왜 입소 달에 촉탁의 진료 안 했냐?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감점 맞아요. 평가관이 막 떠봐요. 그냥 평가관이 와가지고 평가 몇 년 뒤에 진행이 아니에요. 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막 떠봅니다. 떠봤을 때 내가 알아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평가관이 이분은 왜 입소월 달에 1월부터 촉탁을 해야 되는데 왜 1월부터 안 하셨냐? 아신다고 뭐라 하시? 평가 매뉴얼상 보니까 입소월에는 촉탁기를 진행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었고 또 저희도 여건상 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답변하셔. 평가관도 이 기관에서 아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가 당일날 평가관을 상대할 때는 내 책상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평가 매뉴얼과 이 공단에서 나온 이 평가 매뉴얼 있죠. 질의응답서를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서류 갖고 들이밀어야 평가관한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평가 한두 개 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장담한 평가관들보다도 제가 아마 평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기간 개수로 합치면은 12년 동안 한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처음 할 때는 1년에 한 200개 기간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일정표 한번 예전 거 한번 떼할 때 하루에 한 5, 6개 얘기씩 한 달 내내 토요일까지도 계속 갔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이거는 또 코로나 관계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해야 된다 해요. 자, 위기경보 단계에서는 외부인에 대한 모든 출입이 통제가 됐을 때는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런 공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문을. 우리 왜 공단에서 공문이 내려오시잖아요. 만약 위기경보 단계에 있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모두 통제하는 공문 버리시면 안 돼요.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또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2020년 3월부터 계약의사 작년이었죠. 허용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또 와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공문이 있는 기간에는 상관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다 진행해야 된다라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계된 질의인데요.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유선진찰을 수행하는데 원해 처방전 미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인정되나요? 자, 여기 뭐라고 나면 유선진찰 내용을 간헐진행에 적어주시면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들은 기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 38번 투약 및 약품관리에 대한 건데요. 약국에서 구비한 상비약은 의사처방 투약이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원래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만 처방 없이 우리가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뉴얼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의약품 있죠? 타이레놀, 가스알면서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제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권장 사항에는 의사나 촉탁위의 어떤 처방에 의해 가지고 소견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관에서 만약에 센스 있는 기관이라면 촉탁위 선생님들이 진료 기록 이렇게 쫙 적어주실 때 그 밑에다가 한두 명이라도
일반 에어컨 처방에 대한 말을, 기술해 놓은 어르신을, 서술해 놓은 어르신을 서술하게끔 하시고, 평가 때 그 어르신을 기억했다가, 우리 일반 에어컨 처방을 할 때 의사에 대한 어떤 소견 부분이 있다면 그 소견에 따릅니다. 그럼 평가관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습니다. 라고 그 어르신 거를 촉하기 차트를 꺼내 놓으시면 훌륭하겠죠. 제가 기가 나면 이런 거 하고는 거예요. 이런 거. 아셨죠? 자, 다음. 이런 거를 응용편에 실을까요? 그럴까요? 고민하겠습니다. 자, 다음. 평가지표 38번 똑같은 얘기인데요. 수급자 외출 외박의 지참약에 대해 투약 기록을 하나요? 외출이나 외박 대장 하셔야죠? 외출 외박. 근데 외박해서 없는데 투약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외출 외박 반드시 필요하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간지러웠어요. 죄송해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어르신별 투약 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 여기 답변에는 동일하에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모두 동의하는 것도 인정 안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수와 다수는 누구 기준인가요? 또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본편 영상 투약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죠? 한 어르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침실에 4명이 있으세요. 4명. 4명의 어르신이 있다면 차라리 분을 달리하세요. 이분은 8시, 옆에 분은 8시 3분, 옆에 분은 8시 5분, 옆에 분은 8시 7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이거를 동일하게 8. 그럼 평가관이 이거 왜 다 8이냐? 우리 여러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 또 그날 근무일치 다 꺼내라고 할 겁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세요. 그냥 애초부터 이걸 들으시는 원장님이라면 기관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그냥 잡으신 게 맞아요. 물론 실무자분들은 간호사분들이나 요양사분들 이거 힘들다 하지만 힘들어도 이런 거는 시스템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간호사님들 이 영상 듣고 화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안에 약품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여기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경우에만 개방되어야 평가 기준. 그러니까 사용할 때만 간호사실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건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간호사실에 잠금장치 되는 캐비넷이나 그런 걸 하나 사셔가지고 갖다 놓으신 게 깔끔합니다. 아셨죠? 비용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또 간호사실에 문이 열리네 마네 또 그거 싸우지 마시고요. 이런 건 깔끔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캐비넷 6, 7만 원이면 조그만 거 사니까요. 차라리 그런 거 해놓으시는 게 더 나으세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기능회복 훈련입니다. 기능회복 훈련은 현장, 관찰, 면담, 기록 뭐였죠? 평가 매뉴얼상에는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면담과 관찰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때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기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여기 질의응답에 뭐라고 나오냐면 죄송해요.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 건강상태 별도 훈련 계획이 서면을 작성해 관리하는 게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하셔야 되세요. 3가지에 1개 이상씩 신체 기본 일상생활에 1개 이상씩은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더 힘들어요. 구분하는 게. 근데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양 간호 파트에 이게 면담으로 평가 매뉴얼이 바뀌어 있지만 평가가 진행되면 기록을 봅니다. 기록을 보는 평가관들 왜냐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능회복 훈련 기록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기록하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 물리치료 항목입니다. 물리치료 항목 질문 보시면 인력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죠. 당연히 어르신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님이 바뀌었다고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 물리치료사가 연차시 없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분이 원래 오늘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분이 물리치료사님이 연차라면 그거 변경 계획에 의해서 다음날 했다라는 걸 기록해 놓으시면 되세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보면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물리치료 실시를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 관련 사유를 우리가 기록한 거를 보관하거나 제출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물리치료에 대한 평가는 뭔가요? 신체죠, 신체. 물리치료는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통합적 사정에서는 신체, 인지, 사회적
총 8가지에 대한 모든 거를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물리치료는 신체 기능만 진행하시는 거세요. 자, 다음 항목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 기관이 다음 질의가 뭐냐면 원래 물리치료사가 없는 기관의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0인 이상이 돼가지고 물리치료사를 고용에 대한 정원수로 바뀌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에 대한 질문인데 물리치료사님은 고용하게 된 날로부터 고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물리치료사님이 오늘부터 출근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십사라는 물리치료에 대한 모든 그 초기 사정이죠. 초기 사정이 계획서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기존부터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님이 고용한 날부터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질의. 이 질의들 보면 대부분 뭐냐면 우리 원장님들 하기 싫어서 이거 예전에 안 해놨던 거 어떻게 이거를 좀 안 한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 입은 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닌 것도 있겠죠. 괜히 오해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저한테 질문 들은 대부분이 안 하면 안 돼요라는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자, 질문이 뭐냐면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해야 되나요? 통합별 기록해도 못했는지 자, 상관은 없습니다. 그룹별로 하셔도 되고 통합별 상관없는데 통합에 분명히 인원을 나누셔야 돼요. A그룹 인원에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예를 들어 동일 시간대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인지다 그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우리 기간이 돼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일지를 하나로 하셔도 돼요. 단 참여 명단도 넣으셔도 될 때 그룹 명단을 구분해서 하셔도 돼요. A그룹 어르신의 누구누구누구, B 어르신의 누구누구누구, C 어르신 누구누구누구 또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도 A그룹의 목적과 B그룹의 목적, C그룹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다 적어주시면 한 장의 프로그램 일지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별도로 그룹을 하셔도 됩니다. 통합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룹 참가 명단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고 그룹에 대한 목적 부분들도 다 나눠서 세밀하게 다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편하게 가실 거면 그냥 프로그램 일지를 3장으로 하세요. 시간도 똑같더라도 명단을 달리하고 목적도 A그룹의 목적, B그룹의 목적, C그룹의 목적이 다르시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나요? 말을 빠르게 하고 저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하가장입니다. 1000명 하가장. 다음에 이제 2000명 하가장이 되어야겠죠? 3000명 하가장도 좋고요. 자,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한 시설에 공생, 단기, 주간보를 병설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종별로 일지를 작성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머니 다른 기간입니다. 한 기간 병설을 하지만 정말 이거는 별도 프로그램 일지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세요. 자, 시설급여 똑같은데 주 3회 인증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진행이 어려워 한 곳에 모여 지냈다. 그리고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 시간에 다 하셔도 되는데 그룹별로 프로그램 일지를 안에 목적과 또 그 어르신 참여 명단을 다 그룹별로 나눠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부 내용도 달라져야겠죠? 따라서 그냥 별도 프로그램 일지 쓰시는 게 편하세요. 헷갈립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인증기능 프로그램 그룹과 여가 프로그램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 동일해도 되는데 동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시잖아요. 인지그룹 그룹 나누는 거는 뭐로 나눠요? KMMS에 대한 점수로 나누시죠. 우리가 신체 여가는 어떻게 나누세요?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욕구사정 판단에 의해 나누시잖아요. 또는 물리치료사님이 있다면 물리치료사님에 대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나누시는 거잖아요. 신체 기능으로. 동일할 수도 있겠죠. 원자난상 어르신 같은 경우. 네? 되도록이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다음 질문 볼게요. 명절이나 공휴 포함된 애는 꼭 해야 돼요? 주 3회를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아니 기관에서 예를 들어 명절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안 한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거 프로그램 하더라도 어르신이 그러면 명절에 어르신들이 다 어디 가세요? 아니잖아요. 기관 내에 있으시잖아요. 꼭 명절이 꼈든 뭐든 주 3회는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여가 프로그램 여가봉사 실시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예? 진행자가 꼭 복지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양사님이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원장님이 해도 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평가에서는 누가 해도 진행자는 상관이 없다. 그죠? 누구나 하셔도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뭘까요? 매번 똑같은 사회로 프로그램에 불참한 어르신은 매번 불참 사회에 대해 기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관에서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답변 볼까요?
책도 작성 내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수급자 본인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또 사유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이분은 오늘은 뭐로 안 했다, 이렇게 안 했다. 따라서 참 기관에서 근데 그런 특수한 케이스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 어르신 죽도록 프로그램 안 하겠다,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야겠죠. 그러면 1대1로 힘들더라도 1대1로 어르신과 대화하는 것도 인지 프로그램이죠. 또는 어르신한테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프로그램 불참하니까 개별 프로그램으로 둬가지고 어르신한테 프로그램도 좀 처음에 다가가는 거,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으세요? 그런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지. 불참한다고 무조건 불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제가 볼 땐 기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불참 사유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매번이라는 건 그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기관에서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질문.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죄송해요. 자, 여가 프로그램을 주일에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되나요? 네, 나눠서 해야죠. 주일에 실시하는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 아니죠. 여가도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나눠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그걸 그렇게 동일 시간에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부, 목표, 세부, 내용 다 달리 해야 된다는 거, 그 달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생신잔치는 여가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인정 안 하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 종교활동 인정 안 돼요. 예배, 그 다음 생신,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와서 한 것들 있죠. 우리 프로그램에 중복되면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자원봉사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 이 세 개는 중복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프로그램에 인정 안 합니다. 빼셔야 돼요. 이거는 넣지도 마세요. 이거는 별도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 질문. 같은 거네요. 기관에 진행하는 생신의 종교활동 임용봉사 프로그램 인정되나요? 안 해요. 빼셔야 됩니다. 임용봉사가 어떻게 프로그램입니까? 자원봉사죠. 그거는 자원봉사. 그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코로나 관계된 프로그램 질문입니다. 외부봉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만학생으로 프로그램을 어려운데 미시시해도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 대부분이 안 해도 되나요? 질문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돼요. 답변은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진행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들 보면 등급 현황에 대한 질의, 유치도관의 질의, 배설 기능 현황의 질의, 유치도관 현황의 질인데 이 평가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욕창, 배설, 유치,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예요. 여기 질문들 많은데요. 이 질문들 많아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건 응용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들은 지금 머릿속에 지우시고 다른 평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이 4개 항목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항목 자체도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2018년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또 변경된 거를 포함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평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제 결론으로 좀 내려볼까요? 첫 번째, 그냥 매뉴얼대로 하세요. 지금 여기 질문들 보면 매뉴얼을 좀 비껴가려고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매뉴얼에서는 권장합니다 했죠. 권장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평가관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건 권장사항인데 왜 이걸 가지고 감점하려고 하니 권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무지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에서 굳이 싸우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질의응답 자체를 평가 때 내 책상 앞에 두고 평가관과 같이 평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질의응답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5개의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렸는데 결론은 이 3가지인 겁니다. 아셨죠? 평가 매뉴얼대로 하자. 그 다음에 권장사항도 되도록 하자. 세 번째, 이 평가 질의응답 내가 출력해놓고 평가 때 펼쳐놓고 같이 진행하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답변, 다양한 이 질의응답을 말씀드렸고요. 영상은 또 저한테 자체 들어왔던 질의응답, 자체 들어온 질의응답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는 거, 이것도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파트 5 교육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계속 찍어야 되고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식, 최적화하죠. 우리 VIP 회원들 초과 구성 만들어 제공하고 또 잘못된 거 수정해야죠. 전화 불납니다. 전화 잠깐 꺼놓을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 찍어야죠. 평가 바이블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죠. 전단 나간다고 전단지 몸이 10개라도 지금, 분신술 좀 쓰고 싶어요. 분신술 좀, 한숨 그만 쉬고, 어쨌든,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아래 구독도 부탁드리고, 구독률이 근데 아직도 50%가 안 돼요. 제가 진짜 구독률만 보면, 그렇다고 구독 안 하신 분이 시청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시청 시간은 구독자분과 거의 흡사하게 시청들 하고 계세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또, 보고 싶은 영상들 제가 올려놔 드렸으니까 영상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힘찬 하가장, 천명 하가장, 어가장, 하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